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가처분입니다. 시리즈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시리즈물을 연속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처분, 민사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압류 가처분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금전 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이용하고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일 경우에는 가처분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처분은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압류를 통해서도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가처분도 많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 경매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요. 명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얘기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자가 점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특정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점유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점유권을 변경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을 가지고 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또 그 점유자를 상대로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박아두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확정된 집행문을 가지고 그 점유자가 변경되어 있더라도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전 점유자를 통해서 받은 명도소송 판결문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토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유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유지분을 환가하려고 할 때 또 이 가처분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냐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내 지분을 사라. 또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신 지분을 내가 살게. 또 보내서 분할을 위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내용증명을 두세 차례 보내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죠. 이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데 공유자가 바뀌면 이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아주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판단이 없더라도 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또 가처분을 이용하죠. 이것도 금전적인 채권이 아닌 거죠. 단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고 싶은 청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유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소유권을 매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죠. 안정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공유물을 매각한 뒤에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처분권자는 분할소송을 3년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분할소송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가처분을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자연 말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분할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처분 말소 촉탁을 하면 말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모르는 경우도 있죠. 법률적으로 보면 3년 이내에 분할소송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더 여유를 갖고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법률에 능통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는 경우라면 3년 이내에 분할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가처분도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때 3년 이내에 분할소송을 해야만 안전하구나 하는 부분도 겸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공매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가처분을 언제 만나게 되고 어떤 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가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청구권을 사용해서 부동산의 처분을 받거나 점유를 변경하는 것을 막을 때 사용하는 가처분이 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자주 쓰이는 가처분 중에 일종입니다. 이전 시간엔 가압류, 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리즈로 기초적인 법률 용어를 다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